오늘은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몽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몽골 하면 징기스칸, 칸, 기마민족, 그리고 호전적 약탈자 뭐 이런 생각들 하시나요? 로마처럼 지배한 속국을 건설하지 않고 약탈하고 폐허로만 만드는 야만인. 사실 몽골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몽골을 두려워했던 서양에서 나온 것이죠. 아마 서양인들은 유럽의 르네상스가 근대화의 초석이라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고, 아시아의 몽골이 전한 세계화를 말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몽골 이야기, 세계화를 구축한 진정한 글로벌 기업, 몽골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유럽 열강들의 대항해 시대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13세기 징기스칸의 팍스 몽골리카가 인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죠. 팍스 아메리카나와 팍스 로마나는 자주 들어봤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팍스 몽골리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몽골 제국의 지배가 오히려 평화를 가져왔다는 역설적인 말이죠. 몽골 제국 이전에 제국이라 불렸던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리스, 한나라, 당나라, 페르시아는 제쳐두고 로마 제국조차도 몽골 제국에 비하면 그 지역만을 제패한 동네 골목 대장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야만인으로 평화되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죠. 몽골족은 대단한 실용주의자들이었으며 다른 민족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로마인과 참으로 닮은 민족이었습니다. 몽골족은 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제도든 채택하고 누구라도 발탁했으며, 그러다 보니 몽골 제국의 정부 제도 가운데 특유의 몽골적 색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문명을 전하고 도시를 세우고 발전시킨 것과 달리 몽골 제국은 단순히 약탈만 하고 지나갔다고 폄하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징기스칸은 상인들을 중시하여 위그리인들을 핵심 관리로 등용했고, 상인은 누구나 공격할 수 없다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유라시아 자유무역 지대를 구상하고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정치, 군사, 경제, 유통, 생산, 교통 등 다방면에 걸쳐 자유무역과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를 통해 기존의 여러 유목 제국이 기초를 닦고 확립해 놓은 초원의 군사력과 중국의 경제력이라는 토대 위에 무슬림의 상업력을 결합한 대교육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것이었죠. 몽골 제국의 정복 활동은 동양과 서양을 지리적으로 연결하고 중국의 나침판, 화약, 인쇄송 등을 이슬람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했으며, 이슬람의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은 중국으로 전래했다는 것이죠. 몽골은 동서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통합을 이루어낸 것이죠. 몽골 제국은 독일 광부들을 중국으로 데려오고 중국 의사들을 페르시아에 이식했으며, 중국의 장인, 기술자, 전문가들이 영입되어 도시를 포위하는 기술을 전수했고, 페르시아의 증류주 제조법은 고려로 전파되어 우리가 즐겨 마시는 소주가 됐고, 유럽에서는 위스키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양탄차를 퍼뜨렸고 레몬과 당근을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전파했으며, 국수, 카드, 차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파리 금속세공 장인을 데려와 몽골의 건조한 초원에 분수를 만들게 했고, 영국 귀족을 데려와 군대에서 통역으로 일하게 했으며, 지문을 찍는 중국의 관행을 페르시아에 전파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데올로기와 종교에 집착하지 않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았고, 그 답을 찾으면 제국의 모든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단순히 물자 교환으로 그치지 않고 지식 교환을 위해서도 노력했는데, 중국 침술은 무슬림에게 알려졌고 무슬림의 뛰어난 수술 방법은 중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달력과 영감을 통일하고 인도 수학자들의 도움으로 제국의 모든 물자를 기록했습니다. 몽골 제국에서 시작된 13세기 실크로드는 시리아, 오트랄, 우르켄치 등을 중개 기지로 하여 직접 키예프, 크라코우 등 또는 안티오키아, 베니스, 콘스탄티노플 등 유럽의 여러 도시와 직결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을 축으로 하는 상업망은 제노바, 베나치아 등 이탈리아 상인과 비잔틴 상인이 참여하면서 지중해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4세기부터 본격화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결국 몽골 제국이 이룩한 세계 규모의 경제 교류와 발전이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약탈자로만 알고 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야말로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통합의 시대를 연 진정한 세계화의 선구자이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잘 몰랐던 몽골의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